안녕하세요. 약사 푸른달 그린비입니다. 탕후루와 같이 달달한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혈액 속으로는 많은 양의 당분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때 혈당을 감소시키기 위해 췌장에선 인슐린이 분비되며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되지 않으면 혈액 내의 당분이 세포 내로 이동하지 못하게 되고, 역설적이게도 당분이 넘쳐나지만 세포는 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혈액 내에 넘쳐나는 당분은 마치 물엿처럼 혈액을 끈적이게 만들고, 미세혈관이 많은 심장이나 안구의 말초혈관부터 점차 파괴시키게 되고 각종 혈관 질환을 유발합니다. 이게 바로 당뇨가 무서운 질병인 이유입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 혈액 내의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 질환을 바로 당뇨라고 합니다. 당뇨는 크게 췌장의 손상으로 인슐린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1형 당뇨와 세포의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는 2형 당뇨로 나뉩니다. 1형 당뇨는 인슐린의 절대 부족으로 발생하므로 치료제는 인슐린이 유일합니다. 반면 2형 당뇨는 인슐린의 분비 기능은 정상이지만 세포가 인슐린을 인지하는 민감도가 떨어져 발생합니다. 다른 말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고도 합니다. 2형 당뇨 치료제는 인슐린을 포함하여 굉장한 다양한 약물이 개발되고 있고, 현재도 새로운 약물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당뇨 치료제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혈액 내의 당을 감소시키는 목적을 갖는 당뇨 치료제는 크게 혈액 내로 당이 들어오는 것을 억제하거나 혈액 외로 당이 빠져나가는 것을 촉진시키는 두 가지 기전으로 작용합니다. 기준을 혈액 내의 당으로 보고 어떻게 각 치료제들이 혈액 내의 혈당을 감소시키는지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먼저 혈액 내로 당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당뇨 치료제로는 알파글루코시데이즈 억제제와 바이구아나이즈가 있습니다. 반면 혈액 외로 당이 빠져나가는 것을 촉진시키는 당뇨 치료제로는 SGLT2 억제제와 치아졸리딘디온, 인슐린, 메글리티나이즈, 설포닐 유레아, GLP-1 아고니스트, DPP-4 억제제가 있습니다. 이름도 어렵고 종류도 참 다양하죠. 이제 좀 더 자세한 기전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알파글루코시데이즈 억제제는 소화관을 통해 들어온 당의 혈액 내로의 흡수를 억제하고, 바이구아나이즈는 간에서 혈액 내로의 당의 방출을 억제합니다. SGLT2 억제제는 혈액 내의 당을 소변으로 배출을 촉진시키고, 치아졸리딘디온은 당의 근육 내에서의 소비를 증가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인슐린, 메글리티나이즈, 설포닐 유레아, GLP-1 아고니스트, DPP-4 억제제는 혈당의 저장을 증가시켜 혈액 내의 당분 수치를 감소시킵니다. 이제 당뇨 치료제의 각 기전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알파글루코시데이즈 억제제는 소장 내에서 다당류를 단당류로 분해하는 알파글루코시데이즈 효소를 억제하여 작용합니다. 이들은 아카보스, 보글리보스처럼 무슨 보스로 끝나는 어미를 갖습니다. 섭취한 음식물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식사 직전 복용해야 하며, 식사를 하지 않으면 복용도 하지 않습니다. 알파글루코시데이즈는 저혈당 위험이 없으며 체중 변화는 없거나 감소시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위장에서 음식물의 흡수를 억제하므로 가스 및 복통과 같은 위장장애가 있습니다. 이 계열의 약물들은 매 식사 때마다 복용을 해줘야 하고, 위장장애에 대한 불편함으로 잘 사용되진 않습니다. 저희 약국에서도 한두 분 정도만 받아가시는 약제로 그리 선호되는 약제는 아닙니다. 알파글루코시데이즈 약제에 대한 저의 이미지는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먹기 불편한 녀석입니다. 바이구아나이즈는 간에서 저장된 당이 혈액 내로 방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습니다. 메트포르민 성분이 유일하며 금속성 막과 설사와 같은 위장장애 때문에 보통 식사와 함께 복용합니다. 프랑스 라엘락에서 추출한 메트포르민은 약방의 감초처럼 2형 당뇨 환자에서 부작용이 없는 한 1차로 사용합니다. 메트포르민은 단독으로 저혈당 위험이 없고 체중 변화는 없거나 감소시킵니다. 다른 부작용으로는 위장장애를 포함하여 비타민 B12 부족에 의한 빈혈, 젖산산증이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에도 메트포르민 성분은 저렴하고 혈당 감소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말 많이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의한 다낭성 난소 증후군 치료에 사용하기도 하고, 식욕 부진을 역이용하여 다이어트 약물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다른 약제에 비해 보통 500에서 2000mg 정도의 많은 양을 복용해야 하므로 알의 크기가 매우 커 환자들이 복용에 어려움이 있는 편입니다.
메트포르민 약제에 대한 저의 이미지는 당뇨 치료제의 감초이자 팔방미인입니다. SGLT2 억제제는 신장에서 여과된 글루코스의 재흡수를 억제하여 소변으로 당을 내보내는 기전을 갖습니다. 다파글리플로진, 엠파글리플로진처럼 무슨 글리플로진과 같은 어미를 갖습니다. 식사 상관없이 복용이 가능하며 저혈당 위험이 없고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SGLT2 억제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당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데 따른 요로 감염의 위험성 증가와 삼투 현상에 의한 소변량 증가, 체중 감소에 의한 탈수 위험성입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환자의 요량 증가 및 체중 감소의 불편함으로 타 약제로 바꾸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비만 환자에게는 체중 감소가 굉장한 장점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SGLT2 억제제 계열 약물은 최근 신장 보호 효과가 매우 높은 것이 알려지며 심부전 환자에서도 1차 치료제로 선정될 만큼 심혈관계 치료제로 떠오르는 다크호스입니다. 따라서 탈수 위험이 높은 고령의 환자가 아닌 이상 이제 병용요법 시 점차 선호되고 있는 약제입니다. SGLT2 억제제에 대한 저의 이미지는 물 빼주는 당뇨약이자 당뇨 치료제계의 신흥 강자입니다. 치아졸리딘디온 계열의 약제는 핵수용체 PPAR 감마에 결합하여 당대사와 관련된 유전자 발현을 상승시켜 작용합니다. 쉽게 말해 당이 근육 등에서 더 잘 소비될 수 있도록 관련 유전자 발현을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피오글리타존과 로베글리타존과 같이 무슨 글리타존의 어미를 가집니다. 이들은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다소 느리게 작용합니다. 식사 상관없이 복용이 가능하며 저혈당 위험도가 없고 체중 증가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치아졸리딘디온 계열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신부전 악화입니다. 15년도 로시글리타존 성분의 아반디아정이 신부전 위험으로 퇴출되어 치아졸리딘디온 계열 시장이 다소 위축되었는데요. 하지만 신부전 위험이 없는 환자에겐 인슐린 민감도 개선 효과와 뇌졸중 위험 감소 효과로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한 약제입니다. 마른 당뇨 환자에게 효과가 탁월한 당뇨약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치아졸리딘디온 계열 약제에 대한 저의 이미지는 안전하게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한 약제이지만 신부전 시엔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슐린은 말 그대로 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호르몬 자체를 체내로 투여하여 사용하는 약제입니다. 작용 시간에 따라 초속효성, 속효성, 중간형, 지속형 인슐린으로 나뉘며 종류에 따라 기저혈당 혹은 식후혈당을 조절합니다. 인슐린은 주로 자가주사로 사용하며 최근에는 자가주사가 쉽도록 펜타입 인슐린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하기 쉽도록 만들어졌다곤 하지만 잘못된 인슐린 사용으로 고장이라며 저희 약국에도 연락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병원과 약국에서는 사용 방법에 대해 정확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인슐린은 저혈당 위험이 있고 체중 증가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만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을 직접 주입하므로 효과는 즉각적이며 좋습니다. 따라서 인슐린은 당뇨 치료 알고리즘에서 당화혈 색소가 9 이상인 심한 당뇨 환자에서 빠른 혈당 조절을 위해 메트포르민을 건너뛰고 곧바로 사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메글리티나이즈 계열의 약물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작용합니다. 레파글리나이드나 나테글리나이드처럼 무슨 글리나이드로 끝나는 어미를 갖습니다. 메글리티나이드 계열은 경구로 식전에 복용하며 식사를 하지 않으면 복용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빠른 효과로 식후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므로 저혈당 위험이 있고 체중 증가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왜인지 임상에서 그리 선호되는 약제는 아닙니다만 설포니유레아 계열의 약제와 작용 기전 및 효과가 유사하여 설포니유레아의 설파 구조에 의한 알러지가 있는 환자에게 대체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메글리티나이즈에 대한 저의 이미지는 잘 사용되진 않으나 설포닐유레아와 유사한 약제이다 입니다. 설포닐유레아 계열의 약물은 메글리티나이드와 유사하게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글리메피라이드나 글리클라자이드처럼 글리로 시작하는 어미를 가지며 식전에 복용하고 이를 복용하는 환자들은 저혈당 위험으로 식사를 절대 거르면 안 됩니다. 저혈당 위험과 함께 체중 증가의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설포닐 유레아 계열의 약물은 대부분 조랭이 떡과 같은 특징적인 모양을 하고 있어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설포닐 유레아 계열의 약물은 췌장을 쥐어짜서 말린다는 오명을 갖고 있는데요. 사용할수록 약에 대한 감수성이 점차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췌장 기능이 약한 한국인들에게 적절한 사용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비해 설포닐 유레아 계열의 사용 추세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설포닐 유레아 계열에 대한 저의 이미지는 식전 복용, 저혈당 위험으로 절대 식사를 거르지 말 것입니다. GLP-1 아고니스트는 장에서 분비되는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의 반감기를 증가시켜 만든 약제입니다. 인크레틴은 혈당이 높을 때만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저혈당을 유발하진 않으나 반감기가 매우 짧아 당뇨 치료제로는 사용이 어려웠는데요. 이러한 인크레틴의 반감기를 증가시킨 GLP-1 아고니스트가 개발되어 당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GLP-1 아고니스트는 둘라글루타이드, 릴라글루타이드처럼 무슨 타이드로 끝나는 어미를 갖습니다. GLP-1 아고니스트는 식사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혈당 의존적으로 인슐린을 분비시키기 때문에 저혈당 위험이 없습니다. 또한 위의 소화 속도를 감소시키고 뇌해작용의 식욕을 억제하므로 체중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GLP-1 아고니스트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위장장애와 체중 감소를 역이용하여 다이어트 약제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유명한 삭센다 주사가 그 예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출시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다이어트 약제인 위고비, 마운자로도 GLP-1 아고니스트에 해당합니다. GLP-1 아고니스트는 자가주사제라는 불편함 때문에 그 사용이 미미했으나 GLP-1 아고니스트 계열 약제의 죽상경화 심혈관 질환에 대한 이득이나 만성 신장 질환 환자에서의 이득이 있음이 알려져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해당 환자에서 1차로 사용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둘라글루타이드 성분인 트루리시티 주사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GLP-1 아고니스트 계열에 대한 저의 이미지는 자가주사로 사용하는 당뇨 치료제로 다이어트 약제로도 사용된다 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당뇨 치료제는 DPP-4 억제제입니다. DPP-4 효소는 위에서 살펴본 GLP-1 아고니스트를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따라서 DPP-4를 억제하면 GLP-1 아고니스트가 좀 더 오랫동안 작용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DPP-4는 테네글립틴이나 제미글립틴처럼 무슨 글리틴으로 끝나는 어미를 갖습니다. DPP-4 억제제는 식사 상관없이 복용이 가능하며 저혈당과 체중 변화에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장점으로 메트포르민에 추가되는 이제요법에서 SGLT2 억제제가 출시되기 전까지 자주 사용됐던 전통 강호였습니다. 다만 SGLT2의 신보호 효과가 알려지며 점차 처방량을 늘리면서 메트포르민과 사용될 짝꿍 자리를 놓고 서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DPP-4 억제제에 대한 저의 이미지는 큰 부작용이 없는 무난한 당뇨병 치료제이다 입니다. 지금까지 당뇨병 치료제의 각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9가지의 당뇨병 치료제 계열에 속하는 다양한 성분과 제약사별로 다양한 상품들, 거기에 대해 복합제들까지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제의 성분명만을 보고도 어떤 계열의 약제에 속하는지 떠올릴 수 있는 암기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알파글루코시데이즈 억제제는 아기보스를 떠올립니다. 알파의 A와 글루코시데이즈의 G를 따서 아기, 무슨 보스로 끝나는 성분명의 어미에서 보스를 연상시킵니다. 밥을 거부하는 아기 보스를 떠올리면 혈액내로 당을 공급하는 것을 막는 작용 기전까지 이어서 외울 수 있습니다. 바이구아나이즈 계열은 빅매트를 떠올립니다. 바이구아나이즈의 앞글자를 따서 빅, 메트포르민의 앞글자를 따서 매트를 연상시킵니다. 빅매트 안에 사탕이 가득 들어있고 그것이 나가지 못하게 꽉 닫혀있는 모습을 연상하면 간에서 당성분이 혈액내로 방출되지 않도록 하는 작용 기전까지 암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SGLT2 계열은 S자 관으로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것을 연상합니다. 물의 흐름은 영어로 flow이므로 무슨 플로진과 끝나는 어미와 연관시킵니다. 물이 당과 함께 빠져나가는 것을 떠올리면 SGLT2의 요량 증가와 체중 감소의 부작용을 함께 암기할 수 있습니다. 치아졸리딘 디온 계열의 약물은 치아졸리딘 디온의 스펠링 가운데 Z와 무슨 존으로 끝나는 어미를 연관하여 암기할 수 있습니다. 구역을 뜻하는 존은 근육 존으로 암기하여
근육에서 당이 소모되는 것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암기할 수 있습니다. 메글리티나이드 계열의 약물은 동일하게 무슨 나이드로 끝나는 어미를 가지므로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설포니유레아 성분은 설포니유레아에서 술을 떠올리고 글리로 시작하는 어미에서 그립다를 연상시켜 술이 그립다로 암기할 수 있습니다. GLP-1 아고니스트는 골프장에 파도가 치는 것으로 암기할 수 있습니다. GLP-1 아고니스트에서 골프를 떠올리고 무슨 타이드로 끝나는 어미에서 파도를 연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DPP-4 억제제의 경우 깡통으로 만들어진 동대문 DDP 플라자로 암기합니다. DPP-4에서 DDP를 연상하고 깡통은 영어로 틴이므로 무슨 글립틴으로 끝나는 어미를 연관지어 암기할 수 있습니다.